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세 번째 영상 역시나 신나는 소식인데요. 오늘 소씨가 저녁 일정을 잠깐 나갔다 와 보니 역시나 미세먼지가 어마무시하게 심합니다.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에 고통받지 않는 날들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정말 잘 착용하고 다니셔야 되고요.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산책하시거나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건강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니 우리 소천사님들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임영웅님 응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을 전달드리기 이전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 미스터 트로트가 초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후속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흥행하지 않으면 이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손태진, 안성훈, 제2의 임영웅일까? 넘사벽 임영웅과 주춤한 트롯반. 보니까 제2의 임영웅일까? 아니죠. 네, 그럴 리 없죠. 이 안성훈 씨는 안성훈 씨대로, 손태진 씨는 손태진 씨대로 각자의 컨셉에 맞게 각자의 매력으로 승부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1등을 한 사람들입니다. 임영웅님과 일단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수들과 팬덤에게도 예의가 아니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이 가수들과는 차이가 극명하지 않겠습니까? 임영웅님이 예를 들어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훈아 선생님과 막 비교하고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임영웅님이 한참 더 지금 선배이고 나아가서는 한참 더 엄청난 업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제2의 임영웅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로트나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던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새로운 트로트 우승자가 탄생했지만 임영웅 이후 첫 탄생한 남성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이기에 제2의 임영웅을 기대하지만 녹록치 않을 듯 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미 방송 전부터 미스터 트롯 2와 또 미스터 트롯을 제작했던 서혜진 PD가 나와 만든 불타는 트롯맨이 방송 이전부터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 2는 참가자 라인업부터가 경쟁이었고 편성까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쪽이 더 새로운 트로트 원석을 발굴할지 혹은 어느 쪽이 더 실력자를 배출해낼지 이목이 쏠렸다. 이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이야기와 미스터 트롯2가 얼마나 지금 크게 경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손태진, 안성훈이 제2의 임영웅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제2의 임영웅이 되기도 어려울 듯하다. 소름 돋습니다. 전 기사를 항상 읽지 않고 타이틀만 보고 제 의견을 말하면서 기사를 읽어 나가는데 지금도 제가 처음 봤어요. 마치 제가 읽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2의 임영웅이 되는 것도 어렵다.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는 초반 화제성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시청층을 잃어갔다. 그 결과 미스터 트롯 시즌 1에 한참을 못 미치는 화제성으로 조용히 막을 내렸다. 불타는 트롯맨은 공정성 논란, 밀어주기 의혹,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황영웅의 과거사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제작진은 각종 논란에 해명하며 화제성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황영웅의 학폭 의혹과 상해전과 기록 등의 다른 참가자들까지 묻혀버리고 말았다. 미스터 트로트 역시 공정성 논란, 마스터 자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마스터가 일부 이 특정자를 밀어줬다라는 의혹을 받았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박서진, 김용필 등이 조기 탈락하여 시청층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미스터 트로트 결승 생방송은 32.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임영웅이 탄생했던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결승 생방송 시청률인 35.7%와 비교하면 아쉬운 기록이다. 문자 투표 수도 무시할 수 없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은 773만여 건의 투표수를 기록해 서버가 마비되는가 하면 MC 김성수가 돌발 상황에서 김성수가 아니라 김성주죠. 네. 뭐 그런 화제성을 보였다. 하지만 미스터 트로트의 경우 520만 표 정도가 줄어든 252만여 표의 문자 투표수를 기록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보다 3분의 1이 토막난 문자 투표수로 현저히 낮아진 화제성을 실감하게 한다. 임영웅을 비롯한 탑7은 모두가 전방위로 활약 중이다. 그러나 손태진, 안성훈을 비롯한 각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들은 우승자를 제외하고 화제가 되기는커녕 조용한 반응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이 불발된 것만 봐도 체감할 수 있다. 임영웅님과 이 트롯맨들의 미스터 트롯 콘서트 난리 났죠? 네, 전국 투어 콘서트 싹 다 매진됐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것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제2의 임영웅 타이틀은 달 수는 있지만 손태진과 안성훈이 임영웅을 따라잡긴 매우 힘들 것 같다. 트로트를 넘어 가요계 대형 스타가 된 임영웅을 따라잡기에는 손태진, 안성훈의 화제성과 인지도가 낮다. 이미 미스터 트롯 시즌 1 방송 이후 파생 프로그램들로 트로트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던 바 새롭고 신선한 스타 탄생을 기대했지만 이미 미스터 트롯 시즌 1에 나왔던 안성훈과 팬텀싱어에서 우승했던 손태진 등 경력직 우승자가 원석이었던 임영웅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로트는 제2의 임영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참패했다. 와, 정말 칼럼에 가까운 팩트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적으신 분이 헤럴드 팝의 이 김나율 기자님이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임영웅님의 팬심으로서 적은 게 아니라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의 경쟁이 끝났다. 안성훈, 손태진은 발굴이 아닌 재발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성훈 씨도 그렇고 사실 손태진 씨도 그렇고 재발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발굴이 아닌 재발견이었다. 그러니까 무명이나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의 신인의 발굴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발견에 그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화제성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임영웅님 같은 경우나 탑6 멤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 저런 가수가 있었구나. 아예 그냥 무명인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그냥 가수가 아니었는데 데뷔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이 미스터 트로트나 이 불타는 트롯맨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기성 가수들로 인하여 기성 가수들의 팬덤끼리의 이런 그냥 경쟁만 심해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과를 남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제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과 비견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쏟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좀 당연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처사가 왜 당연할 수밖에 없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대기록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자, 제가 며칠 전부터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영화 기록 이미 뭐 따놓은 당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서버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임영웅 영화 I'm Hero The Final 관객 20만 돌파. 드디어 20만 합산 관객 수를 돌파했습니다.
언제 돌파했냐? 오후 2시에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올릴 때는 서버에 아직 19만 9천 명이었었는데 뭐 서버에 나중에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볼게요. 정말 임영웅님의 이 영화가 서버에도 적용이 되었나? 안 되었나? 요걸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또 인터넷 창이 다 꺼졌네요. 자, 다시. 자, 지금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됐느냐? 우선 임영웅님의 순위는 7위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예요.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러면 관객수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임영웅님의 관객수입니다. 쭉 넘어가 보니까 어떻죠?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순위가 여전히 19만 9천 명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왜 기사에서는 20만이라고 했느냐? 아마 이 누적 관객수만이 아니라 당일 예매한 관객수가 10,000명이 넘으니 2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섣부른 기사 같기도 한데, 뭐 어찌됐건 실제로 뭐 임영웅님의 관객수가 20만이 넘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 통합전산망 여기 있는 10,000명의 숫자가 딱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굳이 따지고 본다면 20만 관객수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기록의 기사가 쏟아지게 된 거다. 그거 어떻게 합산했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개봉 전 이미 12만 관객을 확보했던 I'm Here The Final은 개봉 3주차인 지금도 박스 오피스 탑 10의 자리를 지키며 저력을 과시했다. 지금 7위에 랭크돼 있었죠. 바로 16일 어제죠. 19만 9천 명을 기록한 I'm Here The Final은 바로 오늘 1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CGV 당일 관객 입장이 1,800명으로 기록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19만 9천 명에 1,800명이 딱 합산되니까 2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소식이 그야말로 뉴스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고,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영시봉 상영에 못지않은 싱어롱 상영회 엄청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예매에 들어가니까 요거 예매 놓치시면 영시봉 상영회 못 보신 분들은 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영시봉 상영회 보다도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고, 애시당초 영시봉 상영회는 그냥 응원봉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싱어롱 상영회에서는 응원봉도 들고 가고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시봉 상영회랑 차이점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영시봉 상영회 같은 경우는 이 무대 중앙 제어 장치라고 해서 임영웅님이 콘서트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응원봉 컬러가 변화가 됩니다. 알아서 막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싱어롱 상영회는 그 응원봉 중앙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죠. 생동감적인 부분에서 영상에 나오는 이 응원봉들과 똑같이 컬러가 변하고 똑같이 막 변화가 되면은 정말 이 콘서트장에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요번 싱어롱 상영회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 무대 중앙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응원봉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다 똑같이 그냥 이 하늘색 컬러를 유지한 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응원봉 자체 기능으로 막 노란 불빛, 빨간 불빛 우리가 막 고정시키는 게 이 영화 보면서 다루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점이 조금은 아쉽다. 하지만 반대로 노래를 아주 그냥 떼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떼창할 수 있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한 차별화로 인해서 어찌됐건 싱어롱 상영회도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순식간에 매진이 될 것이고,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영화의 파워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뻗어나갔느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에도 지금
예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GSC 무비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CGV 같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본격적인 임영웅님의 영화 예매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이에요. I'm Here로 쭉 나옵니다. 운봉 차죠. 뭐 이거 예고편은 기존 예고편하고 똑같은데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쫙 밑에 나옵니다. 영어 자막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콘서트 예고 영상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 The I'm Here로 앵콜 콘서트 in 고척 is coming back to cinema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으로 이제 이 콘서트가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멋진 장면들이 탁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로 번져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니까는 이번 태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o Final이 또 이렇게 예매를 시작했다. 예매가 시작이 됐다. 야, 이제는 뭐 동남아를 이제 정복하는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을 우리가 조만간 금방 듣게 되지 않을까. 미국 서구권도 당연히 큰 시장이지만 이 동남아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대의 자본이 흘러다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임영웅님의 이 파급력이 다시금 번져나가면서 역시 슈퍼스타의 면모는 다르구나. 나아가선 아까 앞에서 제가 2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했죠? 지금 보면은 20만 관객뿐만이 아니라 이 누적 매출액이 48억 원에다가 지금 2억 5,800만 원. 드디어 50억을 껑충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예매 파워로만 50억 매출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을 하고 이제는 또 미국에서도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억 매출이 시작점에 불과하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 이 I'm Here to Final이 벌어들일 이 티켓 매출은 그것보다도 훨씬 거대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CJ ENM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빙과 같은 OTT 사업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 임영웅님 같은 콘서트 무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돌파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돌파구의 선두주자로서 나서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그것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임영웅님의 티빙 OTT VOD 서비스, 그리고 임영웅님의 I'm Here to Final CGV 영화 개봉까지. 결국에는 다 섭렵하는 거잖아요. 음반은 음반대로, 시상식은 시상식대로,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OTT는 OTT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이게 몇 개 분야입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그러니 적자를 면치 못하는 CJ 측에서도 임영웅님을 이거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꽉 잡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꽉 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이 지니고 있는 진면목이다. 진짜 파워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이 어디 CJ만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각종 기업의 광고주분들, 임영웅이라는 모델을 어떻게든 러브콜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영웅님과 계약을 맺은 이 청혼아이스에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청혼아이스. 아시다시피 에스프레 카페가 지금 뭐 동남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폭등 중이죠. 근데 이 에스프레 카페의 홍보 모델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파워가 여실히 견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청혼아이스 관계자분들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이 청혼아이스의 이미지와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미지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규 영상이 공개가 된 게 아닐까. 이번엔 또
커피 캡슐 편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청원하이스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온갖 곳에 아티스트 임영님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 청원하이스에서 올린 임영님의 이 광고 영상 조회수들 한번 보세요. 야, 1개월 전에 올라온 이 30초짜리 버전은요, 이제 곧 100만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인가요? 메이킹 영상도 16만 돌파고요. 나아가선 15초짜리 최초의 이 에스프레 카페 광고 영상은 조회수가 보이십니까? 217만 회입니다. 217만 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계에서 100만 조회수가 돌파되면 영화계에서는요, 1000만 관객이 모집된 것만큼의 결과로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짧은 이 광고 영상들의 조회수가 100만도 아니고 217만 조회수라는 건요, 결국 따지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2000만 관객 수준의 파워를 보여주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라니. 그러니 수많은 광고주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이 러브콜이 대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이 되는 숫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임영웅님과 광고의 인연을 맺은 광고주들은요, 항상 임영웅님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 고객인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큰 성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청정원을 통하여, 청정원이 임영웅님을 통하여 진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쌀, 영웅의 진심 메시지 봄맞이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 어느새 봄 햇살을 담은 그대 온기에 꽃샘추위가 물러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네요. 꽃샘추위가 왔다는 건 봄이 왔다는 것, 햇살 담은 그대처럼 살랑살랑 설레이는 봄이라면서 영웅의 진심 메시지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서 주변 분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많은 분들이 스크린샷도 찍고 공유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인간 햇살 임영웅이 진심 메시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장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번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런 화보 사진을 통해서 이 진심 메시지를 직접 받아주시기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 청정원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청정원이라는 기업도 청원하이스보다도 더 거대한 정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청정원이 이렇게 임영웅님을 모델로서 선정한 이후부터 굉장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간혹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었죠. 임영웅님의 이 광고 단가가 너무 높아서 뭐 청정원의 햇살 담은 간장 단가가 올라갔다, 본죽도 그렇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이 광고비가 비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다. 그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잦아들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회복되지 못하는 각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차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와중에도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투자이고, 그것 때문에 이 제품 단가가 올라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설을 너무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 가끔 보면 기사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제발 이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 헛소리들, 가짜뉴스들, 또는 임영웅님의
이런 부당함에 대한 소식들이나 잘 전달을 해주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렇게 뭐 자극적인 임영웅님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그런 어그로가 끌릴 법한 이야기들만 올려대는 건 사실 유튜브에 만연하는 가짜 뉴스들과 별로 언론사의 행보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팩트를 짚어서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파워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20만 관객 돌파의 영화의 결과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광고주들의 이런 러브콜도, 그리고 광고주들의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이런 진심을 담은 메시지들로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임영웅 어렵다, 넘사벽 임영웅이다 라는 평가가 다방면으로 계속하여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린 이런 슈퍼스타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번에 또 이렇게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토론맨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와 손태진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팩트를 전달해드린 거지 다른 분들을 비방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냥 팩트로서 차트에서 순위 경쟁하듯이 그냥 나와 있는 결과 가지고 우리 임영웅님이 이렇게 막강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비난보다는 정당한 비판 또는 개인적인 의견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우리 아티스트에게도 또 다른 피해가 양상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팬활동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소씨가 저녁 식사를 조금 하고 아마 10시 넘어서 늦은 시각에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아가서 스밍 투표 활동과 특히나 저희 어머님인 수호맘 채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함께 좀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어머니가 더 신나게 채널을 운영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